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옆에 제스민 님이 나와 계시고요. 네, 저희 집 주변에 뭐 통학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금 어디 자취하시고 계신 네, 건가요? 자취하고 있어요. 네네. 네, 제스민 님과 지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복습이 효율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 대비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제스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떠올라서 지금 쓰고 있는데 양치기가 있어요. 네, 이 방식 되게 안 좋아하고 엄청 싫어하는데 여튼간에 이 양치기라는 개념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횟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복습은 그런 대로 몇 번씩 더 하셨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제일 복습을 많이 했다 몇 번까지 해보신 것 같으세요? 제일 많이 해본 건 3번에서 4번 정도까지는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보통 3-4번이 제일 많고요. 간혹 가다가 7번 정도까지 하시는 분들 본 적이 있고요. 어쩌다가 제가 가장 많이 복습한 걸 본 학생, 저랑 관계없이 25번까지 복습한다는 학생 본 적이 있고요. 이 학생은 특목고에서도 전교 1등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정말 100번 이상, 100번도 아니라 100번 이상, 많을 경우에는 200번도 충분히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당장에 뭘 느끼실 거냐면, 아니 사람이 어떻게 100번을 봐? 일단 두 가지가 있겠죠. 지겨워서, 아니 어떻게 100번을 봐? 지겹지 않냐? 이런 느낌이 들고요. 2번은 뭐냐면, 아니 100번 복습할 시간이 나오기는 하나?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제스민 님도 옆에서 혹시 반론을 제기하실 게 있으면 중간중간 그냥 껴주시면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횟수로 비교하지 마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당연한 얘기지만 100번 복습하는데 100배의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3번, 4번 복습하셨다고 하는데 그때도 느끼셨겠지만 제일 처음에 고민하면서 이해할 때까지 최초의 시간이 가령 20분이 걸렸다면 두 번째 볼 때는 20분이 걸릴까요? 그렇게까지 걸리지 않죠. 네, 뭐 예를 들어서 10분 걸리거나 5분 걸리겠죠. 네. 세 번째 보면 더 아무래도 더 적어지겠죠. 네 번째 보면 아무래도 더 적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아르키메데스와 거북이라는 그런 옛날에 뭐죠? 그 소피스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거북이가 10m 앞에서 출발하면 아르키메데스가 아무리 열심히 쫓아가도 못 쫓아간다라는 그런 궤변이 있었던 시절이 있는데 네,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횟수로는 100번을 갖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많아야 한 10배? 최초의 시간의 10배. 저는 10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번 보는데 5배에서 10배 사이라고 생각해요. 들어가는 시간이. 그렇다고 제가 모든 문제를 다 100번을 했을 리는 없고요. 전 사실 되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수학 시간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는 시간 내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열심히 풀게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수도 없이 봐야 이해하는 전형적으로 머리가 나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혼자서 공부해 서울대 갔냐라고 물어보면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수도 없이 반복을 하면서 첫째, 암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이해하는 문제들이 거의 다였어요. 어려운 문제. 거의 다 순서가 이랬어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한 게 아니라 문제를 다 외우고 나서 길거리 걷다가 혹은 너무너무 궁금해서 옆에 좀 수학 잘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다가 이러다가 나중에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래서 혼자 힘으로 다 결국은 이해를 했고 성적도 나중에는 뭐 하나 틀리긴 했지만 사실 운이 좋았죠.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었으니까. 여튼 이런 식으로 갔다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일단 시간으로 곱하기 100은 아니다. 그리고 다 100번 푼 건 당연히 아니고요.
많이 어렵고 100번을 해야 내 것처럼 확실하게 된다라는 문제만 100번을 했다고 치면 아마 한 5%에서 10% 정도만 그렇게 푼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당연히 뭐 세 번 푼 문제도 있고요. 우리 제스민님처럼 세 번 푼 문제도 있고 많이 푼 문제는 뭐 10번에서 20번 이때가 가장 많이 풀었던 횟수인 것 같고요. 보통 문제는 10번에서 20번 풀면 웬만큼 자신이 생기니까요. 이 세 번 정도 푸는 문제들은요. 그 기본 혹은 뭐 A 단계라고 보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데 최초로 공식만 알면 바로 풀 수는 없는 그런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로그의 정의가 나왔는데 문제 풀려니까 모르겠어. 그래서 공식을 써보고 한참 고민해야 풀 수 있는 그런 단계의 문제들은 기껏 세 번 정도. 그다음에 그 소위 B 단계 아니면 뭐 스텝 1, 2에 해당되는 단계들 중에서 이거 상당히 어렵다. 좀 껄끄럽다. 이런 문제는 한 10번에서 그다음에 B 플러스 단계 혹은 스텝 2, 3 단계 중에서 꽤 어렵긴 한데 풀다 보니까 웬만큼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응용을 갖다 할 정도 되려면 더 풀어야 되겠네라고 하는 문제는 한 20여 번 내외.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와 진짜 어렵다. 정말 눈물나게 어렵다. 이런 문제들은 진짜 100번 이상도 풀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대략 어떤 스타일인지. 네. 저는 공부는요. 공부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학과학 같은 소위 이해하는 과목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요. 쉬운 부분은 되게 쉽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안 올라간 부분도 있잖아요. 공식만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공식을 아무리 알아봤댔자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힘든 문제는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분적분에서 막 응용돼가지고 어려운 종류의 문제들 요즘 소위 말하는 뭐 29번, 30번 그 다음에 11번인가요? 네, 네, 그 21번인가? 11번인가? 네, 그 어려운 거. 어려운 문제들 4점짜리 문제서도 어려운 문제들은 여기 높은 데에 해당이 돼서 이런 것들은 100번짜리고요. 최대 100번이라는 얘기예요. 100번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다 서너 번 안에 끝나서 자기 걸로 만들고 게다가 이해까지 된다? 저는 그거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을 생각하고요. 일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사실 다 저랑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스미님은 지금 공부한 과정을 보면 머리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해력이 좋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 말씀으로도 암기는 싫어했다고 네, 그랬죠? 암기는 싫었어요. 예, 보통 암기하고 이해가 균형 잡히게 좋은 사람들은 되게 드물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공부 좀만 열심히 하면 좋은 학교 가잖아요. 근데 불행히도 일반 보통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좋기도 힘들고 사실은 대부분 둘 다 별로거든요. 네, 그래서 자 시간으로 비교하지 마라. 뭘로 비교해라? 횟수로 비교하고 시간은 10배가 아니라 100번이라고 해봤댔자 5배에서 10배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러면 그거 통해서 확실하게 복습하는 게 낫지. 예습하게 되면요. 어차피 새로 다시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비슷한 문제를 갖다가 계속 풀면 다 이해가 되기는 할 텐데 그렇게 해서 10문제를 푸느니 기본이 되는 한 문제를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 톡톡 건드려 보는 게 저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즉 한 문제가 아주 확실해지면 여기 딸린 그 꼬맹이 문제들도 이렇게 줄줄줄 되는 이런 스타일이 좋고요. 보통 양치기라고 하는 스타일들은요. 이렇게 조금씩 낮아지고 쉬워지면서 나가는 이런 스타일보다는 이런 스타일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첫 번째 문제집은 90%를 몰라도 되고요. 두 번째 문제집은 50%, 세 번째 문제집은 20%.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첫 번째 책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수도 없이 복습을 해야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리고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굳이 풀 필요 없이 답안지만 보고 푸는 방식 확인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를 저한테 물어본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과정을 제대로 못 거쳐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치하시는 분들은 다 느껴보셨겠지만 대부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투자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요 시간 별로 안 걸립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최초의 문제집을 끝내는데 6개월 걸렸어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수학 천재라는 문제였고 첫 문제가 있었고 다 어려운 문제들이었는데 이거 끝나는데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근데 두 번째 문제집은 한 2개월 걸렸나? 더 안 걸렸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부터는 뭐 제일 마지막 문제는 한 10분 걸렸어요. 처음부터까지 모르는 문제 두 문제 나오니까 사실 안 걸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습을 갖다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습이 왜 유리한가? 두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 암기의 장기화. 복습을 많이 하면 되게 오래 가요. 저는 아직도 예전 그 국사책에 나왔던 연대표 중에 절반 정도를 아직도 외우고 있고 3분의 1은 줄줄 아직도 입에서 나옵니다. 하도 복습을 많이 하면 국사 연대표는 거짓말 안 못하고 한 5, 600번은 넘게 외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처음에는 시간 많이 걸리지만 나중에 복습하는 시간 얼마 안 걸리거든요. 당연한 거잖아요. 지도도 다 외웠었는데 지도는 지금 거의 까먹었어요. 가장 후회되는 게 그때 그 국사책을 버리지 않았어야 되는. 네. 그래서 첫째 굉장히 암기가 오래 간다. 거의 국사연대표는 일생이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응용력도 깊어집니다. 그냥 암기가 오래 간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고요. 저처럼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 효과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 제수님도 마찬가지로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응용력이 좋아지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공식도 뭐 한 번, 두 번, 한 10번 정도까지는 외우는 게 목표지만 이 이상 넘어가서 저는 공식들은 진짜 1000번 복습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가면요 당연히 응용하는데 아무 부담 없이 떠올릴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이런 거는 사실 누구나 다 떠오르잖아요. 바로바로. 근데 근해 공식 x는 벌써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합니다. 2분의 마이너스 b였나 플러스 b였나 이런 거 헷갈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게 두 가지거든요.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도 있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도 있는데 이것도 다들 헷갈려 해가지고 차라리 이거 하나만 외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이렇게 응용력이 깊이가 있게 아무 때나 떠오르게 하려면 복수 횟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겁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복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100번 복습을 하는 거나 101번 복습을 하는 거는 차이가 있나? 아니 근데 경험자로서 이 차이 있습니다. 100번하고 101번 차이 되게 커요. 그래서 100번 볼 때하고 101번 볼 때하고 자신감, 응용력의 차이가 분명히 저는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겪었던 사람으로서 경험자로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막상 해보면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00번보다는 101번이 낫다라는 심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복습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리니까. 네, 끊임없이 복습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수학은 당연히 다양한 문제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문제집을 13권 풀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옳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권을 양치기 하는 스타일을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요. 그냥 첫 번째 책 한 권을 갖다 풀 때 아마 그 100% 풀고 두 번째 책도 100% 풀고 세 번째 책도 100% 풀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겠죠. 조금씩은 줄어들지 않아요? 너무 쉬워서 줄어들죠. 예, 근데 이 비율이 아까 제가 말한 방식으로 막 격하게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않죠. 네. 네, 왜냐하면 웬만큼 중간 이상 어려운 문제는 다 풀어보게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문제집을 거의 100% 외우고 100번씩 푼 사람들은 두 번째 문제집 보면은요 풀기 싫은 문제들 진짜 많아요. 꼴도 보기 싫은 문제들. 아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왜 풀어? 그래서 줄어들다 보니까 저는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 이거보다 더 이 정도 되겠다. 그죠? 이 정도 되고 보통 양치기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겠다. 그죠?
네. 아주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는데 제일 마지막 문제라고 해도 저처럼 두 문제만 빼고는 다 아니까 안 풀었어. 이 정도는 안 됐죠. 네. 문제집 몇 권이나 푼 것 같아요? 그래도 10권 정도 열 푼 권? 것 같은데 네. 근데 제일 마지막 문제집은 몇 프로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20%는 모르고 다 풀었던 것 같아요. 거의 다 풀긴 풀었죠. 네.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일 첫 번째 책은 당연히 제가 우리 제스민님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려서 풀었겠지만 제일 마지막 책은 저는 길게 잡아서 20분 잡습니다. 제가 문제, 훨씬 오래 네, 걸리네요. 문제 보자마자 알 수밖에 없는 문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중복되는 유형이 사실 많죠. 양치기 과정에서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치기 하는 사람들. 뭘 착각하느냐 하면 나 이거 예전에 풀었던 문제에서 나온 문제야. 너무 좋아. 까지는 똑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안 풀어도 돼. 라고 하는 거고 양치기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거 맞을 것 같긴 한데 풀어볼까?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양치기 쪽 그 권하는 사람들은 풀어보고 나는 보자마자 풀 필요 없다. 근데 이 차이가 세 권, 네 권, 다섯 권 갈 때마다 점점 줄어들고 저는 고3 때도 진짜 하루 4시간 이상 공부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진짜. 시청자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 정말 4시간 이상 공부한 적이 없고 항상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엔 잤어요. 어쩌다가 새벽 1, 2시까지 깨어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옛날에는 주말 영화극장 이런 게 있었거든요. 주말에 그 토요일 날 특히 밤에 엄마 아빠랑 같이 영화 보기 위해서 깨어있던 적은 있어도 공부하려고 예, 늦게 잤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성은 우리 제스민님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제가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고 되게 자랑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복습이 효율적인 이유, 복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우리 제스민이 마침 옆에 계셔서 양치기에 대해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걸 고3 때 알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알아도 따라하기 어렵다 생각해요. 최초의 책을 6달 이상 끙끙끙끙 붙잡고 100번 복습한다는 게 알아도 못했을 따라하기가 것 쉽지 같아요.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실제로 가르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그 시청자 여러분,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다 이해되시잖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론적으로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좀 믿고서 실천해 보세요. 저 정말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좋은 공부 방법은 없어요. 구체적인 방식들은 다른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수학 실제로 푸는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게 나와 있을 거니까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